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기사 내용은 중국 경제 침체, 왜 중요한가? 그리고 메디케어, 이 10가지 약물에 대한 가격이나 협상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 또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소식은 중국 경제가 겪고 있는 침체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경제가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합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중국 내부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먼저 중국 경제의 핵심 문제는 부동산 부문의 위기입니다. 최근 발표된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의 부동산 투자는 1년 전보다 10.2%나 감소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기 침체를 넘어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시사합니다. 부동산 시장이 붕괴하면 가계의 대차대조표에 큰 영향을 미쳐 소비자들의 지출이 급격히 줄어들게 됩니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았지만 아직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 정부는 국유 기업들이 미분양 주택을 사들일 수 있도록 지원했지만 실제로 사용된 자금은 배정된 예산의 4%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정책의 실효성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동산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70개 주요 도시에서 신규 주택 가격이 7월에 전년 대비 5.3% 하락했는데 이는 주택 시장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보여줍니다. 주택 가격의 하락은 가계 자산의 감소로 이어지며 이는 소비자들의 지출을 더욱 줄이게 만드는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중국의 소비자들은 외식이나 오락에는 돈을 쓰고 있지만 자동차나 보석과 같은 고가 품목에 대한 지출은 줄이고 있습니다. 이는 가계가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서 재량적 소비를 줄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러한 소비 패턴의 변화는 경제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며 이는 곧 기업들의 매출 감소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중국 최대 기술 대기업인 텐센트는 소비 지출 감소로 인해 실적에 타격을 입었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실업률입니다. 7월 중국의 도시 실업률은 5.2%로 이는 6월의 5.0%보다 악화된 수치입니다. 실업률이 높아지면 소비자들의 지출이 더욱 위축되며 이는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중국 경제의 침체는 단순히 중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계 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는 중국이 침체에 빠지면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경제에도 큰 파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 시장 중 하나이기 때문에 중국 경제의 침체는 곧바로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중국 경제의 침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중국 경제의 현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은 미국에서 큰 변화를 가져올 약가이나 협상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월스트리트 저널에 보도된 기사에서 다룬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약값은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번 협상은 미국의 메디케어 시스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의미와 결과를 시청자 여러분께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협상의 핵심은 암, 당뇨병, 심혈관 질환 등 심각한 질환에 사용되는 10가지 주요 약물의 가격인하입니다. 예를 들어 혈액응고 방지제 엘리키스의 가격은 한 달분이 594달러에서 231달러로 대폭 인하될 예정입니다. 당뇨병 약물인 자누비아의 경우 가격이 573달러에서 113달러로 약 80% 인하됩니다. 이러한 가격 인하는 특히 고령층이 많이 사용하는 약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 협상이 중요한 걸까요? 미국의 메디케어는 고령층을 위한 정부 건강보험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협상을 통해 메디케어는 수십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게 되며 이로 인해 많은 노인들이 더 낮은 약값을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노인이 동일한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약값이 내려간다고 해서 바로 모든 약의 가격이 저렴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약사들은 이번 협상에서 정부가 지나치게 가격을 낮추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수익성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일부 제약사는 이미 협상에 반발하며 법적 조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이번 협상을 통해 메디케어가 이제는 민간 보험사가 오랫동안 해왔던 약가이나 압박을 직접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협상은 미국 내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약가이나 압박이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에서도 약값 문제는 뜨거운 이슈죠. 미국의 이 같은 변화는 한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의 제약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제약사들이 수익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시장에서 가격을 조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룬 미국의 메디케어 약가 인하 협상은 단순히 미국 내 이슈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약가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협상은 하나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 변화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해봐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